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미 이 뉴스 보셨겠지만 이틀 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 얘기가. 이분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시거든요.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운용사는 DCG 그룹이고 DCG 산하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있는 거고 여기는 사실은 레거시 금융에서는 그냥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록이. 그리고 얼마 전에 비트코인 ETF 현물을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값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현재 상황이고 근데 루머가 돌아요. 이제 제가 인베스팅닷컴에서 그 기사를 봤는데 블랙록이 XRP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에서 관심이 뭐 XRP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어찌 보면 좀 약간 우리 대중들이 보기에는 자극적이면서 희망의 로를 돌릴 수도 있는 그런 뉴스나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현실성이 있는 뉴스예요. 왜냐면 국경 간 결제나 실제 결제에서 프로토콜로서 현실화될 수 있고 현실화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 XRP 리플사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블랙록은 그 사실을 그냥 외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한편으로 해봤거든요. 또 하나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루머가 돌까? 이게 일개 개인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확장돼서 퍼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올까? 29일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무슨 뭐 승소에 관한 축하 파티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 사람은 29일날 파티를 할까? 이 물음표를 몇 개를 한번 던져서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정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건 재미난 요 근래에 나왔던 기사 중에는 가장 흥미로운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 루머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자, 이제 XRP 때문에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이 얘기 갖다 뭐 선동하네 막 이러지만 선동한다고 얘기해도 좋아. 다만 중요한 건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돈은 벌고 나가셔야죠. 예. 마무리는 하셔야죠. 마라톤도 있잖아요. 중간에 내가 출발을 했으면 42.195km를 꼴등을 하더라도 완주를 한 거랑 중간에 탈락해서 포기하는 거랑 격이 다른 거예요. 자, 결승 카트라인을 누가 먼저 끝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승점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는 그냥 심리적으로 지금 내가 투자한 코인이 안 올라가고 지금 보니까 뭐 스톰이라든가 몇몇 개 코인만 올라가니까 거기에 환희에 차가지고 막 그거는 이제 돈 몇백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제 단기적인 거를 노리는 이제 그런 분들이고 우리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장기를 보고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이 사실이 비탈길이 그렇게 끝나는 게 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평생에 이게 오르겠어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일단 우리가 마라톤을 시작했고 이 고난이라는 이 XRP 및 뭐 코인들을 투자를 했으면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더 힘든 거죠. 에? 매일매일 0.1%의 성장을 한다. 매일매일 0.1%씩 1m씩 이 고난의 이 돌덩어리를 이 비탈길로 밀어붙여서 결국엔 나는 이 비탈길 끝에서 이 바위 덩어리를 밑으로 넘길 거야.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려질 거야. 이 생각만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반드시 성립됩니다. 완주를 하세요. 이왕에 스타트한 거. 인생에 중간은 없습니다. 특히나 다가오는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중간 계층이 없어요.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제조업들도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조업들도 요즘에 보면 초극상층이나 아니면 저가형으로 합니다. 중산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은
점점 파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아마 계층 구조가 나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낫잖아요. 이왕에 마무리를 잘 해서. 자, 그리고 제가 세상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이제 코인도 이제 지금 뭐 탈중앙화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중앙 집권화의 정점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블록체인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고 현금이 본격적으로 사라지고 이미 거의 사라졌지만 뭐 신원증명이나 각종 이동하는 데이터라든가 뭐 소비 데이터라든가 학습 데이터가 누군가는 이거를 다 빅데이터로 해서 이게 이제 초거대 기업으로 넘어가겠죠. 구글이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근데 이런 데로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개인들의 어떤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뭐 사용을 하겠죠.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근데 제가 왜 중앙 집권화로 들어가냐고 이제 저한테 이제 반문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뉴스가 나왔죠. 9월 8일 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본격화. 다음 민영화 타겟은 KBS ETV라고 여기 얘기가 나오죠. 자, 민영화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자율이냐? 자율이 아니죠. 점점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인지를 하실 겁니다. 자, 한전도 민영화가 앞으로 될 거고 가스공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철도공사 있죠? 철도 노조가 지금 으쌰으쌰죠. 민영화 지금 뭐 반대한다라고. 자, 그게 우리 대중을 위해서 좋은 걸까요? 좋은 방향성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의료에 관해서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진짜 막말로 병원 못 가서 죽는 사람들도 앞으로 탄생할 수도 있어요. 의료 파산이 생기고. 그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코인 시장의 정화를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코코인인가? 이거 어르신들 되게 많이 투자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아주머니들, 좀 연세 있는 아주머니들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한 몇 년 전부터 이거 미디어에 나왔더라고요. 미디어에 나왔죠. 이거 말고 뭐 거래소들도 이상한 거래소들 얘기 나오죠.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화 작업에 들어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게 트렌드예요. 수백억 원대 사기, 튀르키예 가상화폐 설립자의 징역 1만 1천 년. 그냥 감옥에서 죽으란 의미죠. 한마디로. 죄를 크게 졌으니까. 근데 이게 뭐랑 의미가 있냐? 이제 필터링해서 걸러진 코인들 있죠. 이상한 코인들이 이제 상폐되고 필터링해서 걸러진 코인들은 분명히 상대적 이익을 분명히 다 가져갈 겁니다.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뉴스들이 나올까? 우리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세력이란 사람들이. 우리 본격적인 상승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거래소, 이상한 코인들 싹 다 밀어내기 먼저 할게 라고 지금 우리들한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아마 아시겠지만 GBTC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에서 플러스로 점점 정향되고 여기 이더리움 트러스트에 관련해서도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이거는 9월 9일 날 뉴스인데 아마 요 근래 거 기사를 보시면 마이너스 27%에서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마이너스 한 20% 언저리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주로 개인들보다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여기다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더리움이 후순위,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뭐 라이트코인, 기타 등등, 뭐 이더리움 클래식 등등부터 해서 나머지 코인들은 ETF가 승인될 수 있을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다는 의미는 사실 많은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확신하냐? 저한테 막 이렇게 100%의 확신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100%의 확신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벌써 미디어에 돌아서 저 같은 개인한테도 주어졌을 때는 이미 가격이 지금 가격이 아니겠죠. 예. 확신이 없는 상황, XRP도 소송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고통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되면은 지금 가격도 아닐 거고 더 수많은 대중들이 아마 달려들겠죠.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묘미가 있는 거죠. 재밌잖아요. 이런 상황이 더 오히려 저는 더 재밌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가 다 이게 황금이라는 걸 알았을 때 과연 내 몫이 얼마만큼 됐을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몫은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응? 위믹스 이거 보세요. 뒤통수. 위믹스 상패 2달 만에 재상장. 기억하시나요? 작년 말에 위믹스 업비트에서 결정적으로 상패 당하면서 300원인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코인원에 이제 한 바퀴 싹 돌아서 코인원에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닥사한테 이 피해보신 분들이 이거 왜 상패됐냐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 어? 명확한 이유를 공개를 했어요. 업비트한테도 공개를 했어요. 이분들이 공개 추구를 했어요. 소송까지 아마 건 걸로 해요.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이게 코인 시장이에요. 이게 코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투자한 코인은 과연 어떨까? 근데 위믹스는 되게 단기간에 2-3달 만에 한 바퀴 싹 돌아서 한국 시장에 다시 왔죠. 코인원에 왔죠. 만약에 이게 다시 업비트에 상장을 한다면 과연 누가 가장 큰 손해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손해자예요. 근데 중간에 이상한 뉴스 다 필터링해서 걸러내고 견디시고 오히려 더 300원까지 떨어졌을 때 투자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선택인데 어쨌건 코인 시장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위믹스는 2달짜리 고통의 시나리오를 했다가 이렇게 왔어요. 업비트에까지 만약에 시간차를 두고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허접하게 가격이 떨어졌던 300원까지 떨어졌던 코인인데 2만 원이 넘게 올라갔다가 XRP 우리 대중한테 고통을 준 게 2017년 말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거의 근 5년이에요. 5년짜리 시나리오와 위믹스는 거의 2-3개월짜리 시나리오예요. 업비트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만 과연 무슨 일이 발생될까? 막 여기 차트를 긋고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뭐 얼마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결제에 있어서 중앙은행들과 프로토콜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가치값이 나중에 향후에 XRP의 가격으로 수렴할 겁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러잖아요. 호재거리 뉴스가 나왔는데 왜 가격은 이래? 나는 실패한 투자를 한 거고 그것은 당신 책임이야. 막 이러고 어쨌건 끝까지 이왕에 마라톤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죽두밥도 아니게 중간에 포기하면 결국 위믹스 투자해서 중간에 피해를 보신 분들 같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엄동설안에. 자, 나중에 모두가 다 웃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모두가 탈중국 외칠 때 테슬라 역주행 택한 이유. 뭐 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중국이 아이폰 쓰지 마라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서 하다못해 이제 테슬라도 어디 뭐 공공기관 있는데 주차를 하지 마라 무슨 도로를 사용하지 마라 별의별 뉴스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펼쳐진다면 과연 애플의 팀 쿡이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중국의 중산층을 노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아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뉴스일 뿐이에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뉴스 한두 개로 이분법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자, 어쨌건 중국을 보고 중국의 중산층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공장을 짓고 판매 전략을 세우고
들어갔던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일부 유튜버를 보고 그냥 쓰레기 국가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그게 상자 안에 갇혀진 상자 속에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상자 밖의 세상을 생각을 해서 그 사고를 이입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다른 의미인데, 요즘에 이제 아실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요즘에 교역을 많이, 특히나 이제 무기에 관련해서, 이게 이것도 사실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리고,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러시아와 부르키나 파소는 경제, 원자력, 군사 훈련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니다. 부르키나 파소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 하나예요. 니제르라는 국가가 있는데 거기도 얼마 전에 원조를 러시아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자, 여기 이제 아프리카에 여기 이제 몇몇 개 이제 눈에 띄는 국가가 있어요. 남아프리카부터 나이지리아부터 뭐 여기 몇몇 개 이제 에디오피아부터 몇몇 개 이제 국가가 있는데 여기네요, 여기. 네. 지금 현재 이러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군사 원조. 그래서 군사에 관련해서 미국이 아니라 지금 요즘에 보면 G7이 아니라 브릭스가 좀 움직임이 좀 도드라지게 많이 있어요. 근데 브릭스는 G20하고 조금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미국을 필두로 한 단일 체제에서, 그냥 1강 체제에서 중국이 중간에 나와서 2강 체제로 됐죠. 그러다가 지금은 다극 체제라는 표현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G7 주도가 아니라 G20가 주도하는 다극 체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달러화는 이거는 그냥 숙명이에요.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고 미디어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어쨌건 G20에 보시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XRP를 필두로 한 스위프트 입점력망의 확장과 스위프트 입점력망의 확장은 사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이 운동장 안에서 이제 놀기 시작을 할 텐데, 요런 그림의 완성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거를 저는 추론해서 여기다 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모디 인도 총리, 아프리카 연합, 이제 G20 회원국 전쟁이 세계 신뢰 훼손시켜. 여기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써있죠. 아프리카 연합은 30개국이 넘어요. 네, 30개국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G20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뭉퉁거리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아프리카 연합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아랍 연맹도 아마 여기 조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서히 G7에서 에너지의 이동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기존의 과거 거의 한 7, 80년 동안은 미국을 필두로 한, 아시겠지만 G7이 전 세계를 호령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찰 국가의 역할을 했었고, 근데 이 패러다임이 G7에서 G20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국제 행사가 있거나 UN 뭐 상임 이사국이나 이런데 국가를 보면 아마 여기 G20 국가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게 사실인 거고, 이게 아마 몇 년 후가 되면 이게 현실화 될 거예요. 공중파 미디어에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올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모로코 지진 사망자 계속 들어 820명 사망 집계. 제가 이제 지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KBS 공영방송이죠. 아직까지는 민영화가 아직 진행은 안 됐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부는 언론 통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은 세상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는 뭐 자유주의 국가야, 뭐 민주주의야. 저한테 민주주의는 맞죠. 민주주의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블록체인이 속속들이 깔리고 그래서 그게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편리성도 있지만
대중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이제 공영방송을 보시면은 요즘에 이 지진 대피에 관해서 간간히 아마 방송을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근누락 뭐 여기 아파트 단지, 그래서 여기 막 소개돼 있는 이런 데가 있어요. 이거는 표면상 도드라진 거고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부동산에 관한 자산의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데 이게 아마 바뀔 겁니다. 부동산에서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에서 제가 봤을 땐 주식 비중도 높지만 가상자산이 아마 이 주식과 부동산을 덮어버리는, 이렇게 역순으로 역행해서 이런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금 먹는 것보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볼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주식도 3차 산업이라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4차 산업 관련한 몇몇 개 회사들 빼고는 주식에서 먹을 거리가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향후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그럼 볼륨이 이렇게 감소할 텐데, 현물 경제하고 관련한 건. 그 나머지 공백을 가상자산에서 메꾸겠죠. 세력이란 사람들은. 세금을 여기다가 매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초 작업을 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시점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이제 힘을 내시고 얼마 남지 않는 상승장까지 조금 더 힘을 내시면 분명히 모두가 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일요일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